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가 예술전문사 정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은 캐리어 아키텍처 인 모션입니다. 사람의 이동은 모빌리티 현상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이동을 했고, 그들은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들 또한 변화했습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부족한 식량을 찾기 위해 이동을 했고, 종교사회에서는 마음의 양식을 찾기 위한 순례길, 영토 확장 또는 신대륙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동 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같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해외 집단 이주화라는 초국가적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많은 이주자들이 이동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이동 또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국의 상황은 중국, 타일랜드, 베트남, 미국 순으로 이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에서 들어오는 조선족, 바로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저 월급은 약 42만 원, 한국은 180만 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의 이주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H2와 F4라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체 비자 신청률을 보면 F4와 H2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동포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19세기 후반 함경도와 평안도 농민들이 대기근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992년에 환중 수교 이후 길림성 장춘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밀집 지역은 서울의 대림동, 구로동, 가리봉동으로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가리봉동에는 벌집이라는 단기 임대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하는 중국 동포들의 첫 지역입니다. 벌집은 15에서 2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달이라는 짧은 계약 기간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머무르고 초기 자본이 없는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선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구로공단이 형성되고 요금들이 유입됩니다. 민간인들에 의해 벌집이라는 유형을 가진 주택들이 생겨나고 구조 개편, 공단 쇠퇴로 요금들이 떠나가고 마침내 디지털 단지로 변모합니다. 비어있는 벌집에 중국 동포가 유입되며 벌집은 새롭게 리모델링 되거나 철거되어 원룸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공단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생겨나고 없어지고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완전히 새롭게 적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리봉동은 사람들의 이동과 걷기에 의해 탄생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리봉동을 인터넷이나 지도 위에서 바라보며 계획하고 구축하는 것이 아닌 함께 걸으며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으로 도시의 유효한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손으로 쓰여진 전단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여전히 디지털로 기록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컴퓨터에 기록되지 않는 가리봉동에 직접 걸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보고자 했습니다. 가리봉동의 네트워크는 전단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저는 총 170개의 월세 전단지와 구인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 전단지는 손으로 쓰여져 있었고 저렴한 가격과 중국 동포의 언어적 사인 그리고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월세 전단지가 주로 발견되는 길에는 슈퍼와 중국식품, 목욕탕과 시장의 쪽문, 복지센터와 교회로 이어지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리봉동의 가장 일상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자동차가 다니는 대로변도 아니고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업가로도 아닌 이면의 그 이면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인전단지입니다. 작업의 종류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C38이라는 알 수 없는 용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C38은 단순 관광 비자를 의미하는 경우로 법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음지에서 그리고 가리봉동에서는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단지는 음악길이라고 하는 가리봉동 안에 있는 상업가로에서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남구로역과 그 옆에 위치하는 하나은행에서 발견이 되었고, 발견된 위치는 그들이 일을 하러 가기 위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환승 구역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로역과 하나은행이 위치한 사거리에는 새벽에 인력시장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로역과 하나은행 사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인구의 유입, 유출, 이동의 변화가 있는 모빌리티의 장소입니다. 전단지를 통해서 그들의 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세 전단지를 통해 가리봉동으로 유입되고 구이 전단지를 통해서 가리봉동으로 유출되어 일을 하러 가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벌집이 있는 가리봉동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중국 동포들이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캐리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거주 공간에서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치로 일을 하는 곳에서는 공구함으로 변하여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캐리어가 그저 단순히 무언가 담는 기능을 넘어 그들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장치이자 사람에 따라 그리고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모빌리티적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와 중국 동포가 머무르는 벌집의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보증금 50에 월세 16만원짜리의 방의 모습입니다. 보증금 100에 월세 25만원짜리 방의 모습이고요. 전에 사진과 비교해서 냉장고와 에어컨, 가스레인지가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결과 20만원 이하의 방은 서랍장, 수납장, 냉장고가 있고 20만원 이상의 방에는 에어컨과 가스레인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러한 방이 30개가 모이고 5개의 공용 화장실이 포함되면 마당을 가지는 디귿자의 벌집주택 유형이 됩니다. 저는 가리봉동의 도시적 요소인 전단지, 캐리어, 벌집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캐리어는 이주민들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장치이자 다른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모빌리티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캐리어가 가지는 그 기존의 특징들을 그리고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굴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기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해서 구성하는 부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몸을 구성하는 커버와 조인트 실 그리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컨트롤과 프레임이 캐리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품들은 폴딩과 스트레칭되는 메커니즘을 구사합니다. 저는 폴딩과 스트레칭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접힘과 펼쳐짐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시저 프레임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나 형태를 해체하지 않고 그 자체를 압축하거나 확장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는 이주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저 프레임을 가지는 기술 리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히로시마 대학에서 연구하는 모바일 브릿지입니다. 이러한 시저 프레임은 모터가 작동하고 리니어 스크류를 회전시키며 축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저 리프트입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힘이 좋은 유압식 실린더를 이용하여 축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모형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를 우선 핀으로 고정시켜서 평행 운동을 하는 베이직한 움직임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핀이 약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해서 원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핀이 가운데서 많이 벗어난 결과 같은 원운동이지만 톱니 같은 모습으로 운동합니다. 네 번째는 우연히 알게 된 운동인데 핀이 가운데서 벗어난 어느 순간 프레임들이 직각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계산한 결과 핀이 가운데 양 끝에서 정확히 루트 2대 1로 비례를 이룰 때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운데 핀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면서 수직인 모습에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모형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모양을 갖춰 나갔습니다. 완성된 프레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펼쳐지기 위해서 새로운 바닥 레일을 구현했어야 했기 때문에 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직 축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프레임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1대1 모형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2차원 프레임이 결합되어서 3차원의 움직임을 하는 모형입니다. 일곱 번째는 2차원 프레임이 모여 공간을 형성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캐리어에 이 시저 프레임이라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자동화된 새로운 유닛을 최종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우선 아두이노 코딩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모터와 리드 스크류를 이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시저 캐리어입니다. 저는 캐리어가 자동화 모션 시스템을 갖추어 물건을 담고 이동하는 기능을 넘어 다양한 가구로서 기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건축적 요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위부터 10위 항공사를 조사를 해서 캐리어의 위탁 사이즈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사이즈는 가로, 세로, 폭의 합 158cm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캐리어는 가로 또는 세로로 확장하고 다른 프레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리어는 행과 신발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요. 벤치와 의자, 데스크, 책장, 의자와 책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램프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2개 이상이 모이면 침대, 옷장으로까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이용한 스트릿 퍼니처까지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리어는 가구적 상황을 넘어 프레임이 펼쳐진 각도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벌집을 적용했을 때는 현관을 확장시켜 줄 수도 있고 펼쳐진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볼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의 유닛처럼 작동하고 벌집처럼 분립된다면 이러한 건축적 형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구체적인 치수와 디테일을 계획했습니다. 모형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구적 스케일의 캐리어가 건축적 요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2개씩 스케일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리어에 온전히 프레임이 담겨 펼쳐지고 스트레칭 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잡고 12가지 건축적 요소를 가지는 타입들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스케일의 캐리어가 결합되어 박스 자체가 구조가 되는 벽을 이루고 프레임이 천장을 이루는 타입입니다.
박스가 구조가 되고 프레임이 확장되어 천장이나 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게이트나 아케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타입, 프레임이 구조체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이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그것에 180도 회전된 타입, 프레임이 구조체가 되어 상부 슬래브를 이룰 수 있는 타입,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입, 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타입, 수직에서 수평으로 각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타입, 사선으로 연결 가능한 타입, 다양한 각도를 바꿔줄 수 있는 타입, 프레임만 결합되어 문이나 벽, 경계를 이룰 수 있는 타입으로서 총 12가지 건축적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입들 또는 캐리어들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 120도, 90도, 60도의 조인트와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조인트와 서포트 프레임을 설계할 때 그 사이로 설계 배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인트는 3곱하기3곱하기3A로 디자인을 했고, 프레임은 배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단면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조인트로 인해 다양한 타입들의 캐리어를 여러 각도로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기둥과 슬래브 역할의 그런 구조적 모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시저 프레임들로 대공간을 실로 구획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지붕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구조체를 가진 모듈에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고정된 실을 도킹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 대공간과 수직 동선을 위한 모듈은 상부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을 가진 프로토타입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프로토타입은 대지와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프레임들이 움직이면서 그곳에 적응합니다. 프레임이 모두 펼쳐진 상황에는 하나의 실로서 공간을 구획할 수 있고,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벽의 역할을 하던 프레임이 문처럼 열리기도 합니다. 프레임이 모두 접혔을 때는 마치 나무처럼 그늘을 만들어주는 대공간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